도쿄의 시노쿠보역 인근은 이제 코리아타운으로서 완전히 정착했죠. 오늘은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이러한 시노쿠보 거리를 취재한 르포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도쿄 코리아타운의 최근 붐을 주도하는 젊은이들. 기사 후반부, 비교정치학 교수의 분석에 시사점이 있으며 그 분석이 꽤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글로 된 간판에 둘러싸인 곳에서 3명의 여고생이 한국식 핫도그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근처 식당에서는 매혹적인 한국식 바베큐 냄새가 풍기고 화장품 가게 앞에는 K-팝 아이돌의 간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울에선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도쿄 신주쿠구 시노쿠보 지역의 코리아타운도 점점 이와 닮아가고 있다. 한 고등학생은 말한다. 우린 시부야와 이곳에서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 듣긴 하지만 한국을 사랑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죠. 한때 한국 로맨스 드라마에 매료된 중년 여성들로 가득했던 코리아타운에 이젠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 4월은 일본에서 한류 붐을 일으킨 드라마 겨울연가가 방영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일본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의 어느 날 저녁,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노쿠보역 앞은 젊은이들로 붐볐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과 선명한 붉은 립스틱으로 치장한 여대생들이 코리아타운으로 향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교복을 입은 한 쌍의 여학생들이 한국어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쿄의 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들은 중학생 시절 남성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이 되었다고 한다. 한 달에 2번 시노쿠보를 찾는다는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와 드라마를 통해 배운 한국어 표현을 시험해보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그중 한 학생은 저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싶어요. 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이 여학생은 쉬는 날 이시카와 현에서 혼자 여행을 왔다며 한국 드라마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20년 전과 지금의 트렌드 차이는 바로 방문자들의 연령대에 있다. 시노쿠보 상가진흥협회 사무국장인 타케다 가즈요시 씨는 말한다. 중고생의 방문이 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동반한 방문객도 많아졌습니다. 타케다 사무국장에 의하면 2003년 4월 NH가 겨울연가를 방송하며 첫 번째 한류의 도래를 알렸을 때 이 지역의 중년 여성들이 대거 유입됐었다. 2010년경에는 남성그룹 동방신기와 소녀시대, 카라 등 여성 밴드가 큰 인기를 끌었고 당시는 20대 여성들이 팬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두 번째 한류 붐이 일어났다. 그런데 2012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 중인 다케시마 섬에 방문했다. 그 후 한일 양국 관계는 급냉했다. 당시에 이 지역은 온종일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을 전후로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며 이 지역은 10대와 20대 여성들로 다시 붐비기 시작했다. 이는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일본 내 한류의 세 번째 물결을 이끌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여성그룹 트와이스의 영향이 컸다. 이제 시노쿠보는 네 번째 한류 붐의 한가운데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배급한 한국 로맨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등이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요즘엔 주로 20, 10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이들은 주로 한국 화장품과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고 있죠. 신주쿠 한인상인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의 점포 숫자는 6년 전보다 1.6배 증가한 634개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의 한국붐, 그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30년 가까이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고베대학의 비교정치학 교수 기무라카는 일본인에게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외국 땅이 된 것이 그 이유라고 말했다. 기무라 교수는 20년 전 제1차 한류의 주역이었던 중년 여성들 중에는 일본과 한국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생각은 한국이 경제성장 측면에서 일본에 뒤처진다는 겁니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난 후에도 일본이 보살펴야 할 나라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역사관을 가진 국가를 용납할 수 없던 겁니다. 그런 한편 최근의 네 번째 한류붐은 주로 젊은 소비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인들의 의견을 직접 접할 기회가 훨씬 더 많다. 그들은 일본과 한국을 다른 나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와 정치를 별개의 요소로 생각하는 거죠. 기무라 교수는 이를 도쿄와 워싱턴의 상황에 비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본인들이 미국 영화를 싫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 기무라 교수는 물론 서로 다른 국가가 같은 역사관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라도 도쿄와 서울이 서로의 정치를 이해하고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유지를 위해 의심할 여지 없이 최선일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기성세대들이 한국 이외 국가들과의 역사인식 차이는 냉정하게 용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는 감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문화 교류를 방해하는 데까지 나아간 거죠. 현재 젊은이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각보다 더 건강한 겁니다.
과거 일본의 기성세대 중심의 한류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을 낮게 깔보는 게 있었다는 점, 이걸 일본인 교수의 입에서 들을 줄은 생각 못했던 부분입니다. 일본의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최근 젊은 층의 한류 열풍에 대해 역사인식이 없다고 무시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기사는 젊은이들의 태도 근저에는 한국이 진정한 외국, 즉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기에 더 건강한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화될 때 문화를 별개로 대하는 태도에서 더 나아가 한일 간 역사인식의 갭을 메울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요?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